자, 학습 게시판에 올라온 Q&A 5번째, 자주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교류를 계산할 때 어느 때 시료값으로 적용하고 또 어느 때 최대값으로 적용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이 질문은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이 교류의 표현을 잠깐 보시면, 이 교류의 표현은요, 우선 순식값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시료값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한 가지 기준을 정할 게 뭐냐면, 순식값은 크기로 표현되는 게 아니고 파형으로 표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시료값은 교류를 절대적인 크기로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순식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파형으로 표현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시료값으로 구하라는 얘기는 단순히 크기로 표현을 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값을 산출해 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순식값은 항상 이 틀이 어떤 틀이냐면, 자,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정연파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류를 표현하는 방법은 항상 최대값을 앞에 두고 사인 오메가 t 다음 이 뭐 세타나 또는 알파나 또는 베타나 이런 각도를 주어지도록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사인 오메가 t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앞에 있는 값을 우리는 바로 최대값이라고 하고요. 최대값. 그리고 뒤에 있는 값을 우리는 초기 위상값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초기 위상이라는 건 파형이 시작되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제 구할 때 시료값을 적용할 것인지 최대값을 적용할 것인지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굉장히 쉽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왜 쉽냐면, 자, 어차피 시료값하고 순식값은 완전히 구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자,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시료값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자,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시료값으로 적용을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순식값 구하라는 문제나 최대값 구하는 문제가 아니면, 자, 순식값, 최대값 구하는 문제가 아니면 그때는 무조건 시료값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문제를 풀 때 가장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핵심을 찾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도대체 이게 교류의 순식값을 구하라는 것인지 최대값을 구하라는 것인지 이것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값 구하라는 문제, 최대값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면 당연히 시료값 적용하는 거고, 그 또한 어떠한 조건도 주어지지 않으면 그냥 시료값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교류의 크기인 시료값 적용이 원칙이다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때 최대값을 적용하느냐? 이 최대값 적용은 어떤 경우에 되겠습니까? 자, 최대값을 적용을 해야 될 때는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순식값을 구하라는 문제일 때 하고, 문제에서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주어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순식값 구하라고 해도 최대값으로 적용하고요. 최대값을 구하라고 해도 최대값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이제 시료값 적용할지 최대값 적용할지는 딱 구별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건 교류를 표현하는 방법은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기본 교류 회로, RLC 회로를 적용하든지 아니면 교류의 전력을 표현하든지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구하라는 문제든지 하여간
다 적용됩니다. 교류에서는 무조건 다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문제를 직접 우리 회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지금 3가지로 준비를 했는데 보세요. 지금 순식값으로 주어져 있잖아요. 자, 20 루트 2는 최대값입니다. 그렇죠? 자, 20 루트 2가 최대값이란 말입니다. 최대값 IM1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 다음에 3분의 파이는 60도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류는 10 루트 2가 최대값이니까 IM2입니다. 마이너스 30도죠. 자, 이제 문제를 봐야 되는데 합성 전류를 복소수로 표현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복소수라는 건 교류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순식값, 시료값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실수부와 허수부로 구분해라 이런 얘기죠. 또는 크기와 위상을 구하는 방법인데 이 복소수 적용은요. 복소수 적용은 순식값도 가능하고요. 순식값도 가능하고 최대값도 적용이 되고요. 시료값도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자, 이 셋 중에 무엇을 기준으로 정할 것이냐? 기준이잖아요. 그럴 때 앞에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무런 조건 없으면 시료값이라겠죠. 또 한 가지. 순식값 구하라는 말, 최대값 구하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시료값이라겠죠. 그러니까 복소수라는 요 표현 자체에 순식값, 최대값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복소수는 교류를 수학적인 표현으로 실수부, 허수부로 이렇게 나눌 것이냐 아니면 크기와 위상으로만 표현할 것이냐 이 방법이죠. 이런 방법은 순식값, 최대값, 시료값이 모두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는 내가 최대값으로 적용할지 시료값으로 적용할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결국 문제는 아무런 조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복소수 구하라는 얘기지. 그럴 때는 시료값이 무조건 원칙이라겠죠. 그리고 어떤 조건에도 순식값 구하라, 최대값 구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시료값 적용하는 겁니다. 시료값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자, 그러면요. 예제 1번 문제 풀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료값으로 구해야 되니까 I1은 어떻게 해야 되죠? 20 루트 2가 최대값이니까 루트 2로 나눠야지. 그리고 위상은 60도라고 표현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 값은 20의 각도 60도라고 이제 표현됩니다. 이게 지금 뭐예요? 시료값 표현이잖아요. I2는 자, 최대값이 10 루트 2니까 일단 루트 2로 나눠야 시료값 나오죠. 마이너스 30도니까 10의 마이너스 30도로 나오겠죠. 이렇게 바꿔놓고 풀어야 됩니다. 왜? 문제는 시료값 구하라는 문제니까. 그래서 I1 플러스 I2 이렇게 합성하라는 얘기죠. 합성전류. 합성전류 구하라는 얘기니까 이 값은 어떻게 돼요? 20의 각도 60도 플러스 10의 각도 마이너스 30도로 풀어야 되겠죠. 뭐 공학용 계산기 입력을 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이걸 뭐 숫자급으로 계산하려면 20의 괄호 코사인 60도 플러스 J 사인 60도 이렇게 실수부하고 허수부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죠. 거기다가 플러스 10의 괄호 코사인 30도 자 여기 마이너스 각이면 허수부가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사인의 30도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결과를 계산할 때는 이제 계산기상에서 20 코사인 60도와 10 코사인 30도를 합친 게 실수부예요. 그렇죠? 자,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느냐? 자, 이 계산 결과는 시료값을 구하라는 문제니까 18.66이다 라고 나옵니다. 18.66이다. 자, 그 다음에 허수부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허수부는 자, 20의 사인 60도와 10의 사인 60도를 묶어야 되겠죠. 이걸 묶으면 플러스 12.32가 나오죠. 12.32. 허수부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실수가 18.66이고 플러스 J로 나오니까 이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로 나오면 마이너스 J로 붙이면 되는 겁니다. 12.32 해가지고 정답을 찾는 거죠. 자, 첫 번째 문제는 시료값으로 푸는 문제를 지금 적용을 해봤고요. 자, 두 번째 예제 보겠습니다. 자, 순식값 전류 두 가지가 주어졌어요. I1, I2 각각 두 가지로 주어졌습니다. 이때 최대값 50, 위상 각도가 30도죠.
자, 50 루트 3이 최대값이고요. 마이너스 60도가 위상각입니다. 자, 문제에서 보세요. 합성전류 I1 플러스 I2를 구하라겠죠. 이건 뭐예요? 이거 순식값이잖아요. 이건 문제 조건에 이렇게 준 거 아닙니까? 순식값 구하세요라는 문제로 준 겁니다. 자, 지금 I1 플러스 I2라는 요 기호 자체가 요 기호니까 이건 순식값이라는 기호 맞죠? 그래서 이 문제는 별다른 조건 없습니다. 그냥 I1, I2 자체가 순식값이니까 이거 순식값 계산하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I1을 순식값으로 그대로 표현합니다. 50의 각도 30도. 그 다음에 I2가 자 50 루트 3의 각도 마이너스 60도.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순식값 구하려면 I1 플러스 I2 해야 되는데 이때 뭐가 나옵니까? 네, 최대값 합성값이 나올 거고 사인 오메가 t에 플러스 나올지 마이너스 나올지 모르겠어요. 알파각이 나오겠지 이렇게. 이래 나올 거 아닙니까? 자, 이때는 여러분들 계산기로 사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네, 계산기로 이 자체를 그대로 입력을 해서 자, 플러스로 한 값이 뭐냐? 이거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 숫자 곱으로 한다 그러면 im0는 루트 자, 최대값으로 그대로 대입하는 겁니다. 50제곱 플러스 50 루트 3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50 곱하기 50 루트 3 곱하기 코사인의 위상차죠. 자, 위상차. 차라는 건 더하기예요? 빼기예요? 빼기죠. 이걸 또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30도 하시면 안 되고요. 위상차니까 요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90도가 되는 거죠. 여기 90도로 이렇게 대입하는 겁니다. 자, 코사인 90은 0이 돼버리니까 요 항이 전체가 사라지는 거죠. 네. 이렇게 사라지니까 자, 100으로 나옵니다. 최대값 100으로 나왔고요. 이제 초기 위상각을 구해야 됩니다. 초기 위상각. 자, 이렇게 계산기 사용법을 모르면 정말 괴롭죠? 아크탄젠트. 자, 실수분의 호수로 넣어야 되니까 50의 코사인의 30도 플러스 50 루트 3의 코사인의 마이너스 60도. 그 다음에 50 사인의 30도 플러스 50의 루트 3 사인의 마이너스 60도.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걸 계산을 해주면 이 각도가 얼마가 나오느냐. 자,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30도로 나오네요. 마이너스 30도.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걸 계산해 보면 절대값 크기가 최대값으로 100이고 위상은 마이너스 60도다.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다. 30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결과가 얼마 나오는 거예요? 이 결과가 순식값으로 표현하면 100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는 정답을 찾아줘야 되는 거죠. 왜? 순식값을 구하라는 문제니까 순식값으로 포기를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저항이 45옴이고 인덕턴스가 79.89mH입니다. 바로 RL 직렬 회로에서 자, 순식값 전압을 줬죠. 자, 순식값 전압 줬어요. 이때 전류 순식값 구하라는 문제죠. 자, 그럼 이런 문제 어떻게 풀겠습니까? 당연히 우선 오메가가 얼마냐? 377로 준 거잖아요. 사인 오메가 t에서. 그러면 직렬에서는 임피던스를 표현하는 거니까 임피던스가 40 플러스 j 오메가 L. 자, L 79.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0. 자, 이렇게 대입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걸 대입을 하시면 자, 이 결과가 얼마가 나오느냐? 자, 임피던스 값이 우선은요. 크기가 50 나오고 위상은 36.87도가 나오네요. 여러분들 공학용 계산기 꼭 사용법 익히시길 바랍니다. 자, 전류의 순식값 구하라겠죠. 임피던스분의 전압의 순식값 그대로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자, 전압은 311 사인에 377T에 플러스 30도에다가 임피던스는 50의 마이너스 플러스죠. 36.87도가 나온 거니까. 자, 이건 여러분들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자, 크기는 크기끼리 계산해야 되죠.
이걸 계산해 본 결과 6.2가 나오네요. 6.2 최대값이라는 거예요. 자, 사인 오메가 t는 그대로 표현해야 되니까 이건 파형을 바꾸지는 않는 겁니다. 크기가 바뀌고 위상만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크기는 우선 계산이 됐어요. 311 나누기 50 하면 6.2가 나오고 위상 계산해야 됩니다. 자, 원래 위상은 30도고 자, 분모의 위상 위로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36.87도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6.2 사인 377t 마이너스 하고 6.87도가 나오겠죠. 이거 정답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우선 계산하는 방법까지 모두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최종적으로 결론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제에서 순식값으로 표현할 것이냐 최대값으로 표현할 것이냐 아니면 시료값으로 표현할 것이냐라는 것은요. 일단 계산은 최대값 적용일지 시료값 적용일지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아무런 조건도 없으면 시료값 원칙이고 만약에 순식값 구하라는 문제나 최대값 구하라는 말이 없으면 시료값이에요. 근데 말로 주는 게 아니고 이처럼 문제 내에서 순식값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순식값을 구하라고 주어진 거고 또 어떤 문제는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조건들이 아니면 시료값이라는 거예요. 이런 조건들이 아니면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어떤 경우는요. 문제를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 값은 얼마죠? 라고 물어본 거야. 분명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가나다라 보기가 문제를 바꿀게요. 자, 분명히 이렇게 더해놨는데 문제 이렇게 주어진 거 있습니다. I1 플러스 I2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 표현까지는 순식값이죠. 순식값의 합성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의 뭐예요? 시료값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도 있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시료값 구하라는 문제니까. 시료값 적용해야죠. 그러니까 이 보기 4개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사인 오메가 t라는 표현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죠? 그냥 크기로만 주어지는 그런 보기가 나올 거다. 그래서 결국 문제에 다 해답이 있는 겁니다.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거의 대부분 시료값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아 이거 최대값 적용해야 되겠구나. 어떤 경우입니까? 순식값 구하라 할 때나 또는 최대값으로 물어볼 때 또는 문제 자체에서 순식값이라는 말이 안 주어져도 순식값 기호로 줄 때죠. 소문자 기호로 줄 때. 이때는 순식값을 구하라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